원래는 어제 라이브 강의실을 했어야 되죠. 5월 9일 8시에 했어야 되는데 제가 어제 개인 일정상 라이브 강의실을 하지 못했고, 그래서 오늘로 부득이하게 옮겼는데 이제 학우님들이 다른 일정이랑 차질이 좀 있으셨나 봐요. 왜냐면 다른 수업도 많이 들으시고 하니까 그 라이브 강의실하고도 겹치는 부분도 있을 거고, 뭐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그래서 지금 흐름상 우리 학우님들이 직접 들어오시는 게 여의치 않은 것 같아서 제가 간단하게 지난주에 5월 말일까지 과제를 낸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 곳으로 대신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과제를 왜 냈는가 라고 하는 부분까지 우리가 좀 이해하면 우리 학우님들이 과제를 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접근해야 되고 어떤 식으로 이 과제를 제대로 수행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일단 과제는 이런 거죠. 공지사항에 과제를 올렸고요. 보시는 바와 같이 1월 27일에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됐습니다. 시행됐음에도 불구하고 그 법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는 중대재해가 예방이 되지 않고 있고 지속적으로 계속 그 이전과 똑같이 나고 있어요. 5월 10일 된 현재까지 중대재해처벌법으로 기소됐다는 사례를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우려했던 사항이죠.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되는 그 순간까지도 그렇고 시행되기까지도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부분 중에 하나가 이 중대재해와 중대재해처벌법의 처벌 대상이라고 할 수 있는 경영 책임자와의 인과관계를 어떻게 규명할 것이냐, 이게 가장 큰 논란의 핵심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했었고, 조직 내에서 안전보건에 관한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느냐 없느냐, 이걸 중점적으로 보겠다라고 했거든요. 자, 그런데 그렇게 하기에는 법이 명확성이 너무 떨어진다. 수범자가 도대체 무엇을 하는 것이 지키는 것이고 어떻게 하는 것이 위반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예측할 수 없다 라고 하는 부분들이 가장 큰 논란이었습니다. 시행령이 공포되고 실제로 기업들이 그것에 대한 해설서까지 받게 된 거는 작년 11월 중순이 넘어갔으니까요. 물론 해설서가 절대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이 법이 명확성이 떨어지고 그리고 그에 반해서 처벌 규정이 굉장히 세기 때문에 그 주무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고용노동부의 해설서를 많이 기다려왔었죠. 그런데 그것이 제대로 명확하게, 또 오히려 해설서가 더 헷갈리게 하는 부분이 많죠. 특히 경영 책임자 등이라고 하는 해석 관련된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4조나 5조에 대한, 그러니까 중대재해처벌법의 핵심 규정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두 가지 법 조문에 있어서의 해석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현장은 더 혼란스러워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현재까지 1년의 사태를 맞이하면서 우리들이 중대재해처벌법이 왜 생겼고, 그리고 또 그것이 그 목적대로 제대로 가고 있는가, 작금의 현실에서 우리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과 더불어서 안전보건 관련돼 있는 규제사항에 있어서의 어떤 것들을 우리가 좀 더 알아봐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에서 제가 과제를 냈고요. 기본적인 근간은 바로 이런 거죠. 그림 하나로 보면 전 세계도 마찬가지지만 사실 산업재해를 예방하는 입법으로서 시작된 건 아니죠. 1884년에 독일에서 산업재해 보상보험법이 먼저 이제 시행됐고요. 그러니까 제정이 되고 시행되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예방 관점으로 시작된 것이 아니라 이제 보상의 관점. 보상의 관점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이제 환원하면 산업재해가 일어나는 것을 막을 수는 없다. 하지만 일어난 이후에 그것에 대한 보상에 관한 부분들은 이때부터 논의가 됐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1963년에 산업안전보건법이 생기기 이전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먼저 제정이 됐고요. 1970년에 미국, 72년에 일본, 74년에 영국, 그 다음에 76년에 프랑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81년에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를 예방하는 관점에서의 사업장 내에서의 안전보건의 기본법이라고 할 수 있는 법이 이제 제정이 됐고요. 타국과 우리나라가 또 안전보건 입법 과정에서 가장 많이 좀 차이 난다 그럴까요? 좀 특색이라 그럴까요? 그런 부분은 우리나라는 1990년 그리고 2019년에 전부 개정이 있었습니다. 법의 체계를 송두리째 바꿨어요.
그리고 용어 정의도 다시 한 부분도 있고요. 뭐 그것은 불가피했다고 말해주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이제 물론 1990년에는 원진 내연 사태 이후로 또 2019년에는 원하청 도국 관계에 있어서의 이 기본적인 속성 자체가 잘못 전개되고 있다, 위험의 외주화가 되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새롭게 전부 개정이 됐는데,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타국도 이런 부분에 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근데 왜 우리나라에서만 이런 입법 과정이 나타나는지 이것도 또 곰곰이 곱씹어 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렸고, 2019년에 산업안전보건법이 2차 전부 개정된 이후로, 그러니까 1년 뒤 2020년 1월 16일부터 이제 시행됐으니까요. 그 시행되고 1년도 되지 않아가지고 이제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이 됐죠. 그리고 그 1년 뒤인 올해 1월 27일에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게 이릅니다. 이런 여러 가지 일련의 과정들을 보면 하나의 그림이 좀 그려지는 것 같아요. 규제 위주의 어떤 방법은 한계가 있다. 그리고 1974년에 영국에서 보건안전청 그리고 보건안전법을 새롭게 다듬으면서 그때 중요한 역사의 한 획을 그었던 것 자체가 로벤스 리포트 아니겠습니까? 로벤스 보고서에 의해서 너무 장황하게 벌려져 있는 법을 정리했고요. 그리고 주무기관도 또 정리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단초로운 방법들을 사용했는데, 우리나라는 그거하고 정확하게 반대로 역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법은 더 많아지고 있고, 그리고 지금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됨으로 해서 주무기관인 우리 고용노동부에서 이런 수사까지 다 한다고 하는데, 이게 제대로 될지에 대해서, 그러니까 특사경 제도가 가지고 있는 어떤 원래 취지와 무색하게 부작용으로 작용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 우려하게 되는 하나의 단초로서 사건이 전개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우리 학우님들이 이런 상황들을 보시면서 한번 주의 깊게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제가 과제를 냈습니다. 과제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요.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편안한 마음으로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과제 분량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고 그 문제의식을 필두로 해서 어떻게 논리정연하게 본인의 생각들을 풀어내는지, 이거 자체가 중요한 것이지 분량은 전혀 중요하지 않고요. 그리고 또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직접 한번 과제를 해보시면 알 거예요. 내가 평상시에 알고 있었던, 그냥 흘려 넘겼었던 안전이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이렇게 어려운 거였나, 이걸 내가 생각하는 대로 풀어놓는 게 이렇게 어렵나, 그리고 주장을 했지만 주장에 근거한 내가 지금 강조하고자 하는 것들을 뒷받침할 자료가 그렇게 찾는 게 이렇게 어렵나,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느끼게 될 거고요. 그런 걸 느끼셨다면 뭐 사실 과제를 어떻게 했고 이게 더 중요하겠습니까? 그 과정에서 여러분들의 어떤 실력이 업그레이드 되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보다 더 안전에 대해서 한 걸음 더 다가가고 어떻게 하면 될 것인가라고 하는 주제의식을 더 느끼게 하는 것이 더 중요한 거니까,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